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마트 앞 낡은 벤치에서 60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5만 원을 쥐어주는데 그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뻔한 결말이 아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집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드라마 시작합니다. 노인의 도움 소리에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죠. 또 구걸하는 거 아니야? 요즘 사기꾼 많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만 남긴 채 사람들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창백한 얼굴, 바짝 마른 손, 그리고 힘없이 감기는 눈꺼풀이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물 한 모금만. 노인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은 파르르 떨렸고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마트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퇴근길에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급히 다가가 무릎을 굽히자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떨리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노인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저없이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죠.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이자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쌀과 라면을 사야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미 바닥났고 월세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죠. 지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결심한 듯 돈을 꺼냈습니다. 저도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지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5만 원을 노인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셔서 꼭 식사하시고 힘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움켜쥐며 지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지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죠. 할머니, 꼭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손을 흔들며 사라지는 지은의 뒷모습을 노인은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5만 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로요. 노인의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만 원, 5만 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금액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손가락으로 지폐를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바라봤죠. 그 순간 광택나는 검은 벤츠 한 대가 마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왜 이러고 계세요? 명품 수트를 입은 30대 남자가 급히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준이었죠.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 벤치의 노인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민준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노인 최서인은 아들을 향해 의외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꼭 쥔 5만 원 지폐를 천천히 펼쳐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돈 30년 전. 그날과 똑같아.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곳에 혼자?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지. 한강 다리 위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주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인은 지은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팔을 꽉 움켜쥐며 말했어요. 저 여자를 당장 찾아내.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인은 5만 원을 꼭 쥔 채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죠. 이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30년 묵은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CCTV부터 확보해라. 저 여자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동안 서인은 5만 원을 응시했습니다. 서인은 다시 한번 5만 원을 내려다봤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색에 쥐어진 지폐였습니다. 30년 만에 그때와 똑같은 5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 그 목소리는 감사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민준이 다시 물었지만 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만 원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착한 마음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그런 건지. 서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거라면, 만약 나를 이용하려는 거라면 서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죠. 마트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에는 30년 동안 쌓인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다시 전화를 걸었죠. 박 실장, 지금 즉시 마트 CCTV를 확보해 30분 안에 그 여자 신상 파악해서 보고해. 서희는 5만 원을 품에 넣으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라면 내가 평생 찾던, 하지만 가짜라면 그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서희의 손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사흘 후 마트 계산대에서 지은이는 손님들의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양파 하나 더 주세요. 3,000원입니다. 피소리와 함께 바코드를 찍는 지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은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죠. 오전 9시부터 서서 일한 지 벌써 6시간째였습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손님 계산하시겠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들자 명품 수트 차림의 남자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죠. 어서 오세요. 지은은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 채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물건도 없이 그저 지은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손님, 계산하실 물건이 지은이 당황해하며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씨 맞으세요? 민준의 질문에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네? 제 이름은 어떻게? 지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사흘 전 마트 앞 벤치에서 우리 어머니를 도와주셨죠. 민준의 말에 지은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그 할머니요? 지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민준은 하얀 봉투를 꺼내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이건 그 보답입니다.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열어보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대충 세어봐도 100장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게 다 얼마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민준의 대답에 지은은 황급히 봉투를 도로 밀어냈죠. 괜찮아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지은의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전 그냥 아주 작게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이런 큰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뒤에서 줄을 서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얼마래? 500만 원이래. 헐, 대박. 나도 저러고 싶다. 민주는 침착하게 봉투를 다시 지은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받지 마세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만 원은 지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에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대신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계산대 앞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님 제가 만만하세요? 매우 불쾌하네요. 이만 가주세요. 지은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폭발했죠. 어머, 프러포즈다. 받아. 부자 같은데? 놓치지 마. 와, 영화 같아. 함성과 박수 소리가 마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가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 평생 이렇게 진심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트 매니저가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야? 손님들이 왜 이래? 아니에요. 이상한 남자가. 지은이 변명하려는 순간 민준이 매니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씨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청혼? 여기 계산대에서? 네, 이 자리가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라 의미 있는 곳에서 청혼하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로맨틱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주세요. 지은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저희 몇 분 전에 처음 봤어요. 이름도 모르고. 강민준입니다. 35살이고 진성그룹 이사입니다. 민주는 명함을 꺼내 공손히 건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성그룹이요? 그 이름은 지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과 호텔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지은 씨가 만만해서 그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흘 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지은을 향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찾아왔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작 5만 원 드린 게 뭐라고. 고작 5만 원이 아니라 당신의 전 재산을 주신 거죠. 민준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CCTV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가진 돈 전부였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를 CCTV로 봤다고요? 제 뒷조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을 조사했다니 두려움이 느껴졌죠. 최소한의 신상만 파악했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사과드립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에 반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계산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아주 작게 도와드린 것 뿐이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에게 아주 작은 일이 세상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거 압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이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그는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계산대에 두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500만 원은 꼭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 뜻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죠. 민준이 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 손님들이 일제히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어머, 진짜 재벌이래. 결혼해야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기회야. 나 같으면 당장 전화한다. 부럽다, 정말.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쥔 500만 원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니저가 지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이거 대박 아니냐? 진성그룹이면. 하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일주일 후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어머니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펼쳐졌어요.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손질된 잔디밭 위로 공작새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지은은 자신의 낡은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구두 밑창도 달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죠. 들어오세요. 50대 남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각이 진 턱선이 위압감을 줬죠.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박 실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차갑게 울렸어요. 복도 양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화가들의 작품이겠죠.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인가?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눈이 부셨죠. 응접실 문이 열리고 최서희가 소파에 턱을 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마트 앞 벤치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희는 대답 대신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죠. 서희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5만 원으로 재벌 며느리 자리를 노린 거라면 참 맹랑하고 싸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값싼 투자였네요. 서희의 말에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인정합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은은 황당함에 입을 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말은 그만하고 증명이나 하세요. 서희가 손을 들어 지은의 말을 막았죠. 당신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도와준 건지 말이에요. 서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서류가 지은 앞으로 미끄러졌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마트 CCTV 사진이었죠. 지은이가 5만 원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지은의 통장 내역이었어요. 잔액 0원이라는 숫자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세 번째 장은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부모의 사망 기록이 있었어요. 당신 인생 전부를 조사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까지 가난한 환경, 부모 없는 외로움, 마트 계산원, 서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죠.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래요? 근데 왜 하필 5만 원이었죠? 서희의 질문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단지 그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5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럼 증명해 주세요. 정말 당신이 나를 몰랐다는 걸. 서희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다급히 들어왔어요. 그는 지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는 서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서희는 아들을 쏘아봤죠. 넌 빠져 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야.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차가운 눈빛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희는 다시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통장 잔액, 그날 0원이었더군요. 5만 원이 정말 전 재산이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는가 싶었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 도와준 거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가 누군지 몰랐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서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집에서 지내면서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하세요. 거절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알아서 행동하세요. 서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우리 집 하녀들이 하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당신이 하세요. 지은은 두 손을 꽉 쥐었죠.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협박을 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6시까지 출근하세요. 서희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단 하루라도 제 시간에 안 나오거나 늦으면 그 즉시 탈락입니다. 박 실장이 다시 나타나 지은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죠. 지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응접실을 나서는 순간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어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도대체 왜... 아니에요. 이해해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철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택을 나선 지은은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나를 뒷조사했다고. 부모님 기록까지.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5만 원이 대체 무슨 의미길래?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명함에 적힌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지은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저택 위를 뒤덮고 있었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지은은 저택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밤새 한숨도 못 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박 실장이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6시에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지은은 긴장한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4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강 부장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죠. 강 부장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제가 당신을 관리하겠습니다. 강 부장이 하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이 집에 출근해서 하녀들이 하는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첫날입니다. 청소부터 시작하죠. 강 부장은 지은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먼저 이 복도 전체를 닦으세요. 바닥, 벽, 창문까지 전부요. 지은은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걸레에 물을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네요. 다시 하세요. 강 부장이 흰 장갑으로 창틀을 훑으며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죠. 정말 너무 하시네요. 지은은 다시 걸레를 들고 창틀을 닦았습니다. 여기도 얼룩이 있어요. 강 부장이 또다시 지적했어요. 지은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더 세게 문질러야죠. 이게 청소예요? 강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바닥을 문질렀어요. 오전 내내 청소만 하다가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하지만 당신은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강 부장이 차갑게 말했죠. 네. 왜요? 청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도 굶고 왔는데 점심마저 거르게 생겼어요. 청소를 다 끝내야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서두르세요. 강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복도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빨래를 하러 가시죠. 둘째 날 아침 지은은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5시 50분이었죠. 강 부장이 지은을 빨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이 양복 20벌을 손빨래 하시고 다려놓기도 하세요. 탁자 위에 고급 양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전부 다려놓으세요. 한 벌이라도 주름 있으면 탈락입니다. 지은은 양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죠. 손빨래로요? 당연하죠. 세탁기 사용은 안 돼요. 강 부장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2시간입니다. 시작하세요. 지은은 양복을 물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원단이라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상할 것 같았어요. 한 벌, 두 벌, 세 벌. 시간이 갈수록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했죠. 지은은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시간이 지나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10벌이나 남았네요. 서두르세요. 강 부장이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 서인은 지은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상류층 테이블 매너를 배우세요.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모두 지은에게 쏠렸어요. 저 여자가 소문이 재벌 며느리 후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인은 나이프와 포크를 지은 앞에 놓았죠. 이것들을 제대로 쓸 줄 알아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나이프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쥐어야 할지 몰랐어요. 틀렸어요. 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쥐는 거라니깐 몇 번을 말해. 서희가 시범을 보였지만 지은은 따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지은이 다시 시도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진짜 못하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재벌가는 무슨.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지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만하죠. 식욕이 싹 사라지네. 서인은 냅킨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넷째 날 아침 서인은 지은을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이거 받고 내 아들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아요. 서희가 수표를 지은 앞으로 밀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보고 회장님을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아드님에게 접근한 것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휴, 그래요? 그럼 5천만 원은 어때요? 서희가 다른 수표를 꺼냈습니다.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 돈이면 그쪽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었어요. 회장님, 도대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민준 씨, 아니, 아드님을. 여기 1억입니다. 마지막 제안입니다. 서희가 세 번째 수표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서희가 비웃으며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이 봤고 정말 잘 알아요. 끝까지 순수한 척 나는 민준이를 사랑해요 하다가 결국엔 다들 돈을 받아갔죠.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요. 서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좋아요. 어디 끝까지 지켜보죠. 같은 시각 민주는 어머니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희가 지은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내야 했죠.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고요했어요.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가 나타났죠. 1995년 12월 24일. 나는 오늘 죽을 뻔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려 일기장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낯선 여자가 내 손을 잡았다. 민주는 숨을 죽이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힘내세요. 그 여자는 5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죠. 민주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김밥 하나를 샀다.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절박한 문장들이 이어졌어요. 그 여자를 꼭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일기 곳곳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5만 원의 은인, 평생의 빚, 절대 잊지 않겠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일기장을 덮었죠. 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일이.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뭘 그렇게 훔쳐보는 거냐? 서희가 차갑게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일기장을 떨어뜨렸죠. 쿵 소리와 함께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희는 천천히 일기장을 주워들었습니다. 너가 그걸 왜 봐? 다 본 거야? 네, 어머니가 30년 전에... 그래. 나도 옛날엔 징그럽게 가난했어. 서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그런데 그 여자 덕분에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서희는 일기장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누가 흉내내며 내 아들을 꼬시려는 꼴을 어떻게 참아?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어요. 어머니, 지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넌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넌 아무것도 몰라. 서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서희가 소리쳤죠. 그런데 왜 지은 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시는 거예요?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어요. 왜냐고? 너무 똑같아서.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서.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그 여자처럼 아무 계산 없이 5만 원을 건넸다는 게 나는 믿기지가 않아. 눈물이 서희의 눈가에 맺혔죠.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어. 그 여자를 찾으려고. 서희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런데 서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30년 만에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똑같이 5만 원을. 민주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땐 어머니는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 두려워. 아니, 무서워.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나 진짜 그 은인의 딸이라도 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화면을 서희에게 보여줬어요. 지은 씨 어머니 한미숙 씨의 기록입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95년 당시 서울시립병원 간호사였어요. 민준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죠. 12월 24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퇴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인은 입술을 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퇴근길이 한강을 지나는 코스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한미숙 씨의 일기입니다. 민준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서 보관하던 개인 물품 중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오늘 한강에서 죽으려는 여자를 구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줬지만 그분이 꼭 살아주길 바란다.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딸도 똑같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죠. 지은 씨는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여자,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의 딸입니다. 서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열하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내가 30년 동안 죽을 똥살똥 하면서 찾던 은인의 딸을 내가 의심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니.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하냐? 서희는 일기장을 꽉 쥐며 울었죠. 그 착하디 착한 지은이의 손을 내가 짓무르게 만들었어. 1,000만 원을 던지며 갖은 모욕을 줬어. 서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날 용서할까? 서희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더라도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죠. 내일 파티에서 모든 걸 밝히겠어. 그럼 어머니, 그때 모든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서재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지은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손은 세제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가 지은을 응접실로 불렀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 파티에서 당신 정체를 밝힐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재벌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지은은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정체라니요. 저는 숨긴 게 없는데. 게다가 회장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서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녁 7시 저택의 대연회장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수십 명의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비싼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원피스 차림으로 구석에 서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가 소문이 마트 계산원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희가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죠.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서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희가 지은을 가리켰죠. 우리 아들이 데려온 마트 계산원입니다. 조롱 섞인 소개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가 재벌 며느리 된대? 5만 원 주고 재벌가에 들어오려는 거래. 돈 노리고 작정한 거 아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은 치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사람들을 해치고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 사진이 크게 떴죠. 30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그 당시 어머니를 구한 은인이 맞습니까? 민준이 서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쨍그랑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놈이 지금 서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주는 또 다른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어머니를 구한 그 은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 한미숙 씨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민주는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죠. 1995년 12월 24일 한강 다리. 어머니는 그날 죽으려 했고 한미숙 씨가 구했습니다. 스크린에 병원 기록이 떴습니다. 한미숙 씨는 그날 서울시립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3시에 퇴근했어요. 퇴근길에 한강을 지나다 어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민준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5만 원 전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지은도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회장님을 구했다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어머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한미숙 씨의 일기장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찾아냈어요. 스크린에 일기 내용이 떴어요. 오늘 한강에서 죽으려는 여자를 구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줬지만 그분이 꼭 살아주길 바란다. 연회장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 또한 회장님처럼 평생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알 리가 없었죠.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매우 후회하셨대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민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스크린에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글귀가 떴죠. 너가 베푼 선은 언젠가 너에게 꼭 돌아온다. 이게 한미숙 씨가 딸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회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살려준 여자의 딸을 내 은인의 딸에게 못된 짓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눈물을 쏟아내며 지은의 손을 잡았죠. 너의 손을 짓무르게 하고 모욕을 주고 1억을 던지며 살아라지라고 했어. 서희는 오열하며 지은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엄마라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도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파티장의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30년 만에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지은의 원룸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서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지은을 만나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는 지은의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서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으로 서희가 천천히 들어섰죠. 낡은 가구와 작은 싱크대, 접이식 테이블이 방 안의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어요. 서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작은 테이블을 닦으며 서희를 앉게 했어요. 서희는 테이블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연고와 각종 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너희 손, 내가 상하게 했어. 서희가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서희는 지은의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서희가 더 꽉 잡았죠. 그때 원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어요. 마트 동료 수진이었습니다. 너 진짜 재벌 며느리 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지은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하지만 수진은 지은을 밀치며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돈 빌려드릴 수 있어요. 서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수진아, 그만해. 이만 나가줘. 왜? 너만 잘 되면 돼? 우린 친구잖아. 수진이 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트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지은 씨, 사표 처리됐어요. 매니저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표를 낸 적이 없는데. 회장님 쪽에서 연락 왔어요. 지은 씨 그만둔다고. 매니저가 서희를 힐끗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요. 여기 회장님께서 지은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천만 원 보내주셔서 입금했어요. 수진이 그 말에 눈을 부라렸어요. 5천만 원? 일주일 고생하고 5천만 원? 지은은 서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죠? 서희가 조용히 대답했죠. 속죄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주일간 너를 괴롭힌 거에 대한 속죄. 매니저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계획적이었네. 일주일 고생하고 5천만 원 번 거잖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이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속이고 혼자만 잘 되려고 했지? 나도 힘들게 사는데 왜 나한테는 5만 원도 안 빌려줬어? 수진의 비난이 쏟아졌죠. 매니저도 거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부터 수상했어. 너무 착한 척 하더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회장의 위엄이 목소리에 가득했죠.
수진과 매니저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벌이라고 다야? 수진이 중얼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매니저도 혀를 차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인데. 서인은 지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미안해. 내가 너를 이상한 상황에 빠뜨렸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5천만 원. 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니 부디 받아줬음 좋겠어. 서희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면서 고개를 저었죠. 서희는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지은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문을 열어준 지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머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죠. 민준 씨, 전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드린 것 뿐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모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민준은 도시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준이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세상이 당신의 순수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은은 민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지은을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은의 울음이 잦아들자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줄게요. 어머니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상처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민준은 지은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며칠 후 서희는 지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죠. 지은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우리 회사 홍보이사로 임명하는 계약서야. 서희의 말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계약서에는 연봉 2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요? 그런 능력이.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죠. 능력은 배우면 돼. 하지만 너의 마음은 배울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돈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두 여자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맺은 인연이 딸을 통해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웨딩홀 앞에는 하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지은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화장을 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 모습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서희가 들어왔어요. 우리 딸, 준비 다 됐니? 서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희를 바라봤죠. 예쁘다. 정말 예쁘다. 서희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장으로 향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은이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 양쪽에 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죠. 민주는 제단 앞에서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지은이 제단에 오르자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죠. 주례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운명입니다. 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어머니 한미숙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 앞에는 5만원권 지폐 한 장이 유리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서희를 살린 그 5만원이었어요. 서희는 식 중간에 잠시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죠. 미숙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딸을 제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희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성그룹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서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미숙 장학재단입니다. 지은이 어머니 한미숙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5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한 분의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지은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엄마의 선행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왔어요. 서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이 순간이 사진으로 남겨졌죠.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은, 민준, 서희 세 사람은 한강 다리로 향했어요. 30년 전 운명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서희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1995년 12월 24일 여기서 뛰어내리려 했었어. 서희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그때 미숙 씨가 내 손을 잡아줬지? 지은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도 엄마를 구하신 거예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죠. 민준이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하얀 백합과 노란 장미로 만든 아름다운 꽃다발이었어요. 서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난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숙 씨, 당신 딸을 제가 평생 지킬게요. 서희가 꽃다발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5만 원으로 김밥을 샀고 그 김밥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30년 후 당신 딸이 또 5만 원을 줬죠. 이제 전 당신의 딸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꽃다발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양쪽에서 서희를 껴안았어요. 석양빛 속에서 세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겹쳐졌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 안았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지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서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민준도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저는 그럼 두 분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저 사람들 결혼식 올린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인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서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일기장이었죠. 이제 이 일기는 끝났어. 서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은인을 찾았다. 그리고 그분의 딸을 내 딸로 맞이했다. 서희가 방금 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강 다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다리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지은은 뒤돌아보며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한 선행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었죠.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거야.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숙장학재단의 첫 수혜자는 내일 발표됩니다. 5만 원씩 1000명에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봄밤의 한강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큰 귀감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소감 한 말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